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상군일기 오랜만에 찍겠습니다. 자, 상군일기 찍는 거 맞죠? 네. 네, 이거 안 지은다는 것도 아시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동의하시죠? 예, 글씨 보겠습니다. 예, 아니, 동의하시죠? 이거 지우지 않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녹화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발전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네. 더 자신있게 사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 주제까지 정했다는 건 이제 훌륭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주제로, 생각난 대로, 부르통의 자동기술법으로 실미적인 흐름을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생각을 통제하고 주제에 맞게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 스스로는 자기가 노예근성이라고 그랬어요. 노예근성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 노예근성이 뭔지를 정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보면 노예근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제에 대한 정의. 자, 그러니까, 개념 정의는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살 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나고, 열정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고, 평상시에는 계획적으로, 능력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동경한 삶보다는 능력이지, 능력.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 이 두 개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었네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죠. 그래서 자기는 노예근성이 있는데 노예근성이 아니라, 이게 노예근성은 그럼 수동적이라는 뜻이겠네요. 열정 반대니까. 네. 이 수동적의 반대는, 제가 해석한 거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남들도 알 수 있도록 써줘야죠. 네. 열정적이라는 건 능동적인 것이고, 네. 그럼 나처럼 국어처럼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개념 정의가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서론을 쓸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범위를 환정하든지 개념을 써두든지 그걸 논하는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노예근성 알아보자.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바로 노예근성을 떠나서 능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건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나누는 게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의 출발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본인은 살고 싶어. 그래서 뭐든지 좀 빠르게, 그죠? 그러면서 어떤 직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최대한의 이익을 하는 능률, 효율에 대해서는 써줬는데, 네. 그걸 연결시켜서 요렇게 때를 갖고 이렇게 쭈루룩 썼는데, 이 단어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의 연관관계까지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이론으로만 공리공론이라는 거죠.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노예근성의 해결책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해봤으니까 이 노예근성의 해결책을 요것과 비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써놓은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식으로 써도 좋았을 텐데 어렵다면 그래서 표를 활용하는 글쓰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종합하자면 노예근성의 해결책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효율성이 추가인데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갖기 전 단계 노예근성에서 이게 근성은 그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거를 없앤다는 거고 노예적인 마음을 없애자라는 것으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 포커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근성을 타고나는데, 하고 엄연히 구분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손 안 대고, 손 못 대고, 그 다음에 갈구하는 거, 뭔가를 갈구하면서 노예근성을 벗어나려는 갈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능력. 왜?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다시 또 거꾸로 갔네요. 자, 노예 근성이 있는데, 이 근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노예적인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왜 없앴을까? 나는 복수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전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네, 사고 체계를. 그래서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예야. 이거 복수야. 그러는 상황에 요 사이에 자기는 망쳤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죄송한데, 이거 전에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네. 저는 노예근성이 없다여가지고, 주제를 바꾼 거예요, 이건. 노예근성이 없다. 왜 있었더라면 여기 보셨어야 돼요. 네. 있었더라면은 제가 좀 갈구하고 뭔가 좀
뭐랄까 좀 구걸하고 다닐 게 지라는 말 써가지고. 네, 본인은 그렇게 썼지만 저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갈구한다는 거예요. 아, 본인은 없다. 라는 반어적으로 읽었습니다. 아, 예. 갈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왜 뭔가가 필요하냐?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왜 복수를 하려고 하느냐? 남들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변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누군가 복수를 했다는 그게 생각이 난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효율성으로 해야 되는데 노예근성, 노예적인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노예적인 게 내가 남아있다는 그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다. 왜? 그 전에 누군가가 나를 망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망쳤냐?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왜 현재의 불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를 안 다녀서 친구가 없다. 친구 많거든요. 종서도 친구, 나도 친구, 네. 태식이도 친구, 형들도 친구. 네. 수명제 문제 안 겪죠 이제. 네. 겪지 않고 있으니까 잘 쓰고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고 글도 잘 쓰죠. 네. 그래서 친구로 인정하지 않아서 친구가 없다. 당연히 네가 그 아이들은 그때 받아들이진 않은 거고 네. 나도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네. 친구가 몇십 명입니다. 네. 몇백 명입니다. 친구의 범위는 본인이 정하는 건데 네. 어쨌든 부정적인 관념으로 자기 생각을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네. 예, 특별히 생각나는 친구가 없는 거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 거고 네. 나도 친구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화하면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전화하면 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친구가 있다 없다를 더 엄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고 모르는 것 긍정적 요소만 보았기에 자 부정적인 요소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아니죠. 거꾸로죠. 본인은 부정적인 요소를 99를 받고 긍정은 1을 받는데 제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긍정적인 게 51이 됐고 부정적인 게 50이 된 상황이죠. 49가 된 상황이죠 지금. 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 갔으니까 이게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뿐이고 네. 좋은 일 나쁜 일 기준은 모른다. 그쵸?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걸 맨날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하는 공부를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게 됐고 네. 대략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쫓기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자 그래서 엄마는 현재 상태는 지금 엄마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벌 받는 중이고 자 좋아. 일단 막연하게 인생에 대한 생각했었죠. 네. 그런데 뭐든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현재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살짝 꼬였다라고 할 말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결론이 되니까 그런데 현재 판단이 안 서죠. 그래서 인생 망쳤다는 생각을 다시 할까봐 걱정이지만 안 할 자신도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거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안일함이 근심이지 네. 안일하게 내가 할까봐 근심이지 닥치면 뭐든지 한다고 이제 각오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동아쌤이 시키는 거 좀 해야 된다고 자꾸 자기한테 세뇌를 하죠. 네. 왜? 동아쌤이 시키면 시키는 거 비슷한 옆에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네. 솔직히 주의력 주의력. 그래 주의력을 끌면서 하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들기는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뭔가 만성 수면도 극복하지 않고 겪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은 명확하게 이렇게 칼날처럼 아주 명확한 확신은 안 드지만 뭔가 인생 설계를 하는 데에서는 동아쌤 말대로 하는 게 맞을 듯도 하고 그래야 내 인생 그 망쳤다는 것에서 완벽하게 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내가 자신의 고용주니까 네. 이걸 하는 건 내가 해야겠다. 왜? 동아쌤 억지로 안 시키거든. 내가 안 하면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 네. 왜? 동아쌤은 돈 받고 선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거 맞는 말만 해주고 항상 그러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나를 안 하면 돈 받고 하는 선생이 날 두드러 패겠어 뭐 하겠어 서비스업인데 네. 그러니까 나는 갑질할 생각은 없어 그딴 짓은 안 해 원래 너는 그래 착한 놈이야 내가 알아 네. 근데 어떻게 인생을 지가 나 자신한테는 갑질을 해도 되지 네. 어쨌든 계획 없이 무대책으로 막 사는 학생보다는
노력하는 학생이 돼야 되니까, 그지? 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네.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써서 계획하는 능력, 훌륭한 학생이 되고 싶어서 내면에 따라서 내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딱 써보니까 이제 정리가 됐다. 뭔가 하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시작점에 있는 건 맞구나. 라고 상군이 생각한 상군의 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